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가짜 대학이 한인들에게 학위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수사당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 해 4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에 새로운 게이트 18개가 내일 오픈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처음으로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단독회담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가짜 대학이 한인들에게 학위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교육국은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은 어떠한 인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여 명이지만 목회자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본교를 둔 핸더슨 신학대학은 뉴욕 퀸즈 엘머스트에 분교를 설치하고 지난 2005년부터 석박사 학위를 수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핸더슨 대학의 이사장이었던 김문갑 씨가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벌이다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수강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해왔던 핸더슨 신학대학과 김문갑 씨가 선전하던 템플턴 대학교 두 곳 모두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짜였습니다. 핸더슨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인물 중에는 전 뉴욕 한인 회장과 다수의 한인 목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핸더슨 신학대학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윤창희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학을 운영해온 조직이 예수교 장로회 소속 해외총회라는 이름의 교단과 목사 안수와 임직을 관리하는 노회, 신학교가 연계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펼쳐온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이렇게 조지아 이런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뉴욕 지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뉴욕에서도 민사소송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핸더슨 신학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조직범죄 강탈법, 사기, 음모 등으로 고발돼 펜실베니아 연방 동부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고소장에는 주요 인물로 핸더슨 신학대학 사기를 주도한 김동욱, 김혜경 부부와 한국에서 구속된 김문갑 씨, 한국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인 피종진 목사, 학장인 박유한 씨 등이 지목돼 있습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가짜 대학을 운영하며 가짜 학위와 목사 자격증, 학생 비자 사기, 영주권 사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기부금 사기, 건물 불법 매각, 돈 세탁 등 국제적인 범죄를 이어오며 그 피해액이 1,500만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실패한 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도입을 기대했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속속 전용 취업 비자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28일 아일랜드 출신에게 전용 취업 비자인 E3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아일랜드 출신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호주 출신이 2004년부터 보장받았던 연간 15,000개의 E3 비자를 나눠서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은 아예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003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도 2004년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연간 쿼터 가운데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를 H-1B1 비자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전용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재협상을 마친 올해까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연방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전용 취업 비자 신설 법안이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내년 회기에는 희망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28일 차기 하원 민주당 의원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뉴욕 출신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현재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입니다. 또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앤디 킴 후보가 승리해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 진척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수사당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또는 체포하지 못하며 영장 없이는 구금할 수 없습니다. 거버 그리월 뉴저지 주 검찰총장은 어제 연방수사당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각 법행기관별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교육을 거친 후 내년 3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지침은 무엇보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수사나 작전에 대한 뉴저지 소속 경찰의 참여나 협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나 로컬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나 장비 등에 ICE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ICE가 뉴저지주에서 형사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 상황 시에는 로컬 경찰이 ICE와 협력해야 하며 중범죄 수사 시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 검찰의 이 같은 지침 발표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주가 불법 체류자 피난처 주가 됐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월 검찰총장은 새 지침이 피난처 주 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범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로컬 경찰의 조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새 지침의 목적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경찰과 소통할 때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까지 위협하는 사고를 많이 봐왔습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합법 이민자여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 해 4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 연방이민추방단속국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 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 542명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으며 이 중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 9,7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돼 강제 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단순 서류 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 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록이나 적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유 및 경과 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등 한인 밀집 지역은 경찰의 무력 진압 사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 레저가 지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경찰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 포틀리 등 상당수 한인 밀집 타운에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진압한 사건 발생률이 주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사건 1000건당 주 전체 무력 진압 사건 발생률은 30.5로 나타난 가운데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14.7로 주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한 사건이 22건 기록됐습니다. 포틀리도 무력 진압 사건 발생률이 26.3으로 역시 주 평균보다 낮았으며 지난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총 280건의 무력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리치필드 7.5, 레오니아 10.4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타운에서는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진압에 나선 사건 발생이 적었습니다. 한인 밀집 타운 가운데 주 평균보다 높은 곳은 잉글루드 클립스 53.2, 크레스킬 61.5, 알파인 44.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B의 새로운 게이트 18개가 내일 오픈하고 캐나다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이 들어섭니다. 어제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게이트 오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라과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터미널 B의 새로운 탑승동과 신규 게이트 18개가 내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B의 18개 게이트에는 캐나다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리 잡고 쉐이크쉑 버거, 얼빙 펌 커피 등 요식업소와 FAO 슈왈츠 등 쇼핑 업체도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총 80억 달러를 투자해 진행된 라과디아 공항 개선 프로젝트는 승객들에게 21세기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 현대적 시설 등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완공되면 27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6개의 새로운 탑승동과 72개 게이트를 갖춘 최신식 공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허드슨강 터널 건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만났지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의 시한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뉴욕시 의회가 렌트 안정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신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 내 렌트 안정 아파트의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테넌트 보호 조례안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새 조례안은 현재 주 렌트 안정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 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관심으로 방치된 건물에서 생기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빌딩 소유주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물을 수리하는 등으로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조례안은 시의회의 논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빌 드블라조 시장의 서명이 있어야 공표됩니다. 한편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은 부동산 업계와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학비 융자금의 아파트 렌트 상승으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독립하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미국 내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18세에서 34세 사이 남녀의 47%가 부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데 조사 대상 187만 명 중 88만 4천 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내에서 이 같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헌터돈과 서섹스, 만머스, 패세이 그리고 서머셋 카운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의 평균 렌트는 월 1,284달러로 50개 주 가운데 5위를 기록했으며 집을 산 경우 중간 소유 비용은 월 1,848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다음으로는 커네티컷주가 42%로 2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뉴욕과 로드아일랜드주가 각각 41%, 플로리다주가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낮은 지역인 노스다코타주로 16%를 기록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가 19%, 네브라스카주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서부 지역 주들의 평균 렌트는 월 7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이며 집 소유 비용은 월 800달러에서 1200달러 수준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 안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는 물론 심지어 화장품까지 돈 되는 것은 다 훔쳐가는 이른바 빈차 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터리범은 길거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던 이수영 씨. 우체국 앞에 잠시 스트릿 파킹을 하고 돌아보니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니까 비싼 물건도 아닌데 그냥 핸드폰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꽂아 있는 충전기 이런 거. 이 씨와 같이 한인타운 쇼핑몰이나 아파트 주택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 절도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차량이 대거 주차된 곳이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In Koreatown is what happens. A lot of people leave their vehicles unlocked. And what happens, they'll park their vehicle either in front of their residence or inside an underground parking garage at their apartment and leave the vehicle unlocked. And so all it takes is for one suspect who's motivated, and it could be somebody who's homeless, who's trying to gather items, so they can sell. Will actually go into a parking lot and start checking all the door handles on different vehicles. 지난 4일에는 한국 유명 래퍼 도끼가 LA 한인타운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이 차량 터리범들이 주차된 차량을 깨고 시계, 목걸이, 카메라 등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운전자들은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눈에 띌 수 있는 물품은 무조건 안 보이게 뒤트렁크 등에 보관하는 것은 물론 차량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 주차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hen you go and you park your car, try to park your car in a well-lit area close to the business that you're going to. For example, let's just say you're going to a Target or you're going to a Walmart store. You don't want to park in the very back of the parking lot, in the dark area. All it would take for a large vehicle to park next to you, and that would block your car from being in view of anybody who could potentially witness a crime occur. 당국은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회수율은 매우 낮지만 차량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을 경우 절도범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가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교통국은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과속 차량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1.6마일의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LA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도로 가운데 3분의 2는 벨리 지역으로 기존의 40마일에서 45마일로 상향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각 도시마다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속도 제한이 낮거나 7년 이상 유지된다면 경찰이 레이더건이나 측정기를 이용해 과속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대인 대상 중어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 나치의 표식인 스와스티카가 컬럼비아 대학원 교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미드라스키 교수는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어 중어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이 학교의 흑인 교수의 방 앞에 올가미가 놓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또 다른 인종 혐오 범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화재단과 미주통일연대는 오는 12월 12일 워싱턴 DC 카네기 과학협회에서 통일 한국을 주제로 하나의 한국을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들과 한인 동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또 미주통일연대 발기준비위원들과 참석자들이 한인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역할과 강한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모임을 갖습니다. 뉴욕 일원 참석자들을 위해 플러싱과 포틀리에서 출발하는 교통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회원 업소들을 위해 쓰레기 수거 공동 구매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델리 업주들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수거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경제적인 부담이 컸었습니다. 신규 업체 서비스는 오는 12월 1일부터 퀸즈 지역에서 시작되며 다른 보로의 협회 회원들은 내년 초부터 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베리 그로덴칙 시의원은 시의회로부터 2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받아 지난주부터 쓰레기량이 많은 지역 16곳을 중심으로 일반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남부와 프레시메도우 지역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가든, 리틀렉 지역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뉴 하이드파크와 스프링필드 가든 지역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등 매주 각 3회씩 쓰레기 수거가 실시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오전에 안개가 있겠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